낡은 일기 한 권. 그 안에는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은 노름판에서, 누나는 텅 빈 저택에서, 그리고 막내는 시장 한복판에서 같은 피를 나눈 삼남매의 전혀 다른 결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판서의 저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이미 몇 달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복도를 오갔고 안채에서는 약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등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윤판서가 새 자식을 불렀습니다. 장남 석현, 둘째 화련, 그리고 막내 다명이었습니다. 하인이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며 정가를 전했습니다. 석현과 화련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서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합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쥐는 것.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병풍 뒤에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윤판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나눠주려 한다. 다만 무엇을 가질지는 너희가 정하거라. 석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큰 점포와 금은 보화를 받겠습니다. 화련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땅 문서와 거래처 명단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대답이었습니다. 다명은 형과 누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 남은 것은 비단 몇 필과 낡은 공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 공책은 아버지가 평생 장사를 하며 적어둔 일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겠습니다. 다명이 일기를 집어들자 석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화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웃음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윤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명을 바라보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다명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형과 누나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 분배를 축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명은 일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 형과 누나의 계산 속에 자신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아무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명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의 웃음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등잔불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일기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일기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다명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 집에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이었습니다. 다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등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상복도 벗기 전에 석현이 다명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머물 방은 없다. 석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이라는 호칭도 동생이라는 정도 그 말 속에는 없었습니다. 다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인 하나를 보내 정가를 전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을 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의 일기, 그리고 비단 몇 필이 전부였습니다. 다명은 그것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매듭을 묶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다명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다명의 뒤에서 하인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다명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종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다명은 그곳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루에 앉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저택과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과 낮은 지붕들, 빨랫줄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들. 다명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석현과 화련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래처 명단을 펼쳐놓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막내와는 거래하지 마시오. 재산도 없고 힘도 없는 자여.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판서의 장남과 둘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명이 그 사실을 안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거래하던 포목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다명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도련님, 저희는 이미 다른 곳과 거래를 정했습니다. 저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지가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오. 다명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점도 그 다음 상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명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장사를 배울 기회도 아버지가 쌓아둔 인연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날 밤 다명은 초가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표지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호지가 흔들렸습니다. 다명은 일기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 초가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다명은 등잔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표지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담담한 글씨체였습니다. 일기 안에는 훈계가 없었습니다. 미사여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장사를 하며 겪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비단 10피를 팔았으나 절반은 외상이었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2월 보름 김서방이 약속을 어겼다. 나는 그를 믿었는데 3월 20날 거래를 잘못 잡았다. 손해가 컸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다. 실패한 거래, 속은 이야기, 사람을 잘못 믿어 잃은 것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명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붓글씨가 진하게 눌러져 있었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다명은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말을 여러 번 적어두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기라는 뜻일까? 재산이 아니라면 무엇을? 며칠 뒤 다명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한 피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윤판서의 막내 아들 아니냐? 재산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다명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값을 흥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소. 다명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는 외상거래로 손해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였습니다.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명은 비단을 건넸습니다. 상대는 약속을 했습니다. 보름 뒤에 돈을 주겠다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명은 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다명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비단 한 필의 값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다시 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을 버려서도 안 된다. 다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일기 옆에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담담하게, 거짓 없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다명은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그렇게 첫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석현과 화련이 재산을 나눈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예전처럼 번듯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부를 두고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석현은 장부실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련은 안채에서 거래처 명단을 펼쳐 놓았습니다. 어느 날 석현이 화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오? 화련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점포는 제가 관리했으니 제 몫이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을 댄 것은 나요.
이익도 절반씩 나눠야 하오. 그렇게 따지면 거래처를 연결한 것은 저인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인들이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석현이 큰 거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형님은 왜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급한 일이었소. 일일이 물어볼 시간이 없었소. 화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석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련이 거래처와 만날 때마다 자신은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자던 약속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은 장부를 따로 적었습니다. 화련도 자신만 아는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점포 직원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현의 지시와 화련의 지시가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석현이 내린 지시를 오후에 화련이 뒤집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라고 도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했소.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밀렸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판서 집안이 요즘 이상하다던데, 형제간의 사이가 벌어졌다더군. 장사가 제대로 되겠소?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거래도 흔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석현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련은 그런 석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형님은 요즘 장사보다 놀이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현과 화련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차만 식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화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명이 떠난 자리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함께 주려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석현과 화련은 결국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둘은 저택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재산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점포 이름과 땅의 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화련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석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현금과 시내 점포 두 곳을 가져가겠소. 화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 점포와 땅 문서를 가져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에 각자의 몫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재산은 나뉘었습니다. 함께 주려던 것들이 각자의 손으로 흩어졌습니다. 석현은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큰 거래를 벌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점포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축하하네. 이제 자네 뜻대로 할 수 있겠군. 그동안 고생 많았네. 석현은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화려는 땅 문서를 챙겼습니다. 점포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화려는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를 도모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윤 판서의 따님이시지요? 명성이 자자하십니다. 화려는 그 말들에 만족했습니다. 번듯한 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현과 화려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저택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형제가 모여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나뉘었습니다. 어떤 하인은 석현의 일을, 어떤 하인은 화련의 일을 맡았습니다. 석현은 점포 관리를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큰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세한 일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련은 겉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점포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실보다 명성이 먼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저택의 처마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석현과 화련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재산을 나눈 순간 함께 지탱하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매일 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기생집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나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겠네. 석현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윤 도련님은 다르시군. 이렇게 호탕한 분을 어디서 보겠소. 석현은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점포 수익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일도 귀찮았습니다. 점포는 직원들이 관리했습니다. 석현은 가끔 얼굴만 비쳤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팔리는지 거래가 순조로운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장부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을 줄여 적고 차액을 챙겼습니다.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석현은 몰랐습니다. 돈은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름판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면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딸 것이오. 석현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내놓았습니다. 주사위가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운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졌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도련님, 약속한 날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갚겠소. 석현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 판서의 장남이 노름에 빠졌다더군. 빚이 많다던데. 거래를 끊는 것이 좋겠소. 하나둘 거래처가 떠나갔습니다. 점포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줄었습니다. 석현은 그제야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내놓으니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금은 보아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장롱도 가구도 팔렸습니다. 저택의 방 하나가 텅 비었습니다. 결국 석현은 저택을 나와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간 곳은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이불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석현은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해졌습니다. 윤 판서의 장남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려는 체면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점포 간판은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옷도 가장 좋은 비단으로 지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윤 따님은 참으로 품위가 있으십니다. 역시 윤 판서의 혈육이시군요. 화려는 그 말들에 흡족해했습니다. 더 많은 자리에 나갔습니다.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점포에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화려는 가끔 들러 손님들에게 인사만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말만 그럴듯했습니다. 물건의 질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제대로 납품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많은 물건을 약속했습니다. 보름 안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화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포에 그만큼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거래처에 급히 연락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건은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화려는 양반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소. 실망했소.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 따님이 약속을 어겼다더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더군.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잔치에 가도 예전처럼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화려는 당황했습니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포에도 손님이 줄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거래처도 납품을 꺼렸습니다. 윤 따님께는 더 이상 물건을 댈 수 없습니다. 대금을 제때 주실지 믿을 수 없습니다. 화려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돈도 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점포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화려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택 안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식어도 다시 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화려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것. 밤이 왔습니다.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화려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만이 흔들렸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 담영은 여전히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지붕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비단을 팔고 작은 물건들을 거래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건을 주기로 한 날에는 반드시 가져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번만 조금 싸게 해주시오. 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담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결국 정가를 주고 샀습니다. 다음번에 담영은 정말로 더 좋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상인은 놀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구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상인은 다시 담영을 찾았습니다. 친구에게도 소개했습니다. 담영의 거래처가 하나 늘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담영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물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상대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쓸 수 있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은 온전한 물건이었습니다. 담영은 새 물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해였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소문났습니다. 윤판서의 막내는 믿을만하다더군.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킨다던데. 사람들이 조금씩 담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해보니 달랐습니다. 담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단점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비단은 색이 좋지만 내구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 물건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오래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솔직함을 신뢰했습니다. 속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담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빼앗을 수 없다. 담영은 자신의 공책에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배운 것, 지킨 약속을 적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가집은 여전히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영의 이름은 시장에 퍼졌습니다. 저 사람과 거래하면 안심이 돼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지.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담영은 직원에게도 같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장사의 시작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포는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이익은 없었지만 꾸준했습니다. 담영은 만족했습니다. 형이나 누나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말의 뜻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담영의 점포는 이제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가게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점포 문이 열렸습니다. 누추한 행색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담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형 석현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해졌습니다. 신발은 구멍이 났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석현도 담영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담영은 일어났습니다.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담영은 뒤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석현은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석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담영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일할 곳이 필요합니다. 아무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할 자리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석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영은 형에게 창고 일을 맡겼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석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화련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여전했지만 빛이 바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점포를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담영은 화련을 맞았습니다. 누나. 화련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일을 해야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물 곳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화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담영은 화련에게 장부를 맡겼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련은 책상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석현과 화련은 점포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담영은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담영은 형과 누나에게 밥을 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석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담영은 말했습니다. 같은 피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선택만큼 다릅니다. 석현과 화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점포 불이 꺼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담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점포는 고요했습니다. 담영은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루의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들어온 물건, 나간 물건, 받은 돈, 지급한 돈.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의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영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담영은 자신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형님께서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작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담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점포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석현과 화련이 잠든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아직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담영은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한 형과 누나는 결국 서로를 잃었습니다. 함께 쥐려던 것들이 흩어졌고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상속받은 자신은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점포였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담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넘겼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패의 기록, 배움의 기록, 사람에 대한 기록. 아버지는 재산을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상속이었습니다. 담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재산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상속을 나눌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모습. 세 자식을 바라보던 눈빛. 형과 누나는 금은 보화를 택했습니다. 점포와 땅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자신은 낡은 일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형과 누나가 비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왜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상속을 나눴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원칙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짜 장사라는 것을. 담영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공책도 덮었습니다.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과 누나는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담영은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담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점포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형과 누나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상속이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 담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위를 비췄습니다. 진짜 상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영이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